2022년 강남 홍수 때도 사실 환경부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예상 침수가 될 것이다. 공개를 못했거든요. 민원 문제 때문에. 왜 우리 집에 물 잠긴다 그러냐. 똑같은 일이 이번에 터지고 나니까 서울시가 알고 있었다는 거 사실은. 집안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럼 어쩌면 여러분 집이 해당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뚜껑을 여실 거냐 안 여실까 문제는 시민들의 몫이긴 해요. 최근에도 압구정 쪽 재건축하는데 강남 일부 지역 국방부가 연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빌딩 위에는 지피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근데 거기 조합원 분들이 무슨 소리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원래 강남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진짜 부자들은 안 움직였다는 게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님과 함께 최근 한국 도시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특징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역사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십니다. 네, 아니 사실 도시 문헌학자이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과거의 역사부터 뭐 미래까지 다 이제 전망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뭐 인구 감소부터 뭐 지방 소멸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죠. 사실 도시의 역사가 뭐 이 부동산하고도 그렇죠. 밀접하게 또 연관이 되거든요. 요즘에 어쨌든 막 강동에서도 그렇고 막 송파에서도 그렇고 지금 막 싱크홀 같은 것들 많이 생기고 이게 과거의 역사와도 또 관련이 있다고요. 그렇죠. 싱크홀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는데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이 고도 성장을 한 지 한 30-4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구 연안에 도달하고 있다가 하나 있는 거고 하나는 이제 강남 중에 일부 지역이 아무래도 모래밭이라든지 저습지를 매립을 해서 만든 곳들이 있다 보니까 그 이른바 공유수면 매립이라는 개념 잘 아시잖아요. 백사장 있을 때 김현옥 서울시장이 제방을 쌓아가지고 즉 강변북로와 올림픽 대로를 쌓아서 예전에는 이제 물이 흘러넘치던 데를 땅으로 만들고 거기다 아파트를 지은 게 압구정 현대라든지 구반포 주공 그런 거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겹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강남만의 일은 아닌데 강남에서 일어나면 사람들이 더 충격을 받는 게 있는 거죠. 그 강남이. 근데 사실 지금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강남 이번에 강동구 명일동 9호선과 세종포천 지하 터널 부분도 물론 충격적이고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보다는 광명역 남쪽에 신안산선 갈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 지금 가라앉은 게 꽤 심각하고 그 사망자분 찾는데도 오래 걸렸잖아요. 그 지금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거랑 이제 부산 쪽이 또 낙동강하구 쪽이 심각해서 꼭 강남만의 일은 아닌데 강남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는 쓸 수 없었던 땅을 토목 기술의 발달로 쓸 수 있게 된 데다가 도시를 만든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이제 도시가 확장되고 팽창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제 토지를 좀 확장을 한 거고 그게 이제 워낙 오래전 일이다 보니 이제는 연안에 도달했다. 꼭 하수구뿐 아니라 이 하수구도 지금 30-40년 됐는데 그때 묻을 땐 좋았죠. 근데 이게 유지보수가 많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게 터널 한 루트로 만든다고 나중에 지자체들이 감당 못한다. 그런 상황이 도달한 거고 이번에 강동구 명일동도 뭐 강남 상고는 아닙니다만 9호선 연장 공사하다가 지금 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많이 건드리다 보니까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요즘에 대심도 공사도 하긴 합니다만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요즘 우리가 집안은 잘 알지 못해요.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문가분들의 상황을 보면은 그분들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걸림막들이 있죠. 이른바 민원이라 불리는 2022년 강남 홍수 때도 사실 환경부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예상 침수가 될 것이다. 공개를 못했거든요. 민원 문제 때문에. 왜 우리 집에 물 잠긴다 그러냐. 똑같은 일이 이번에 터지고 나니까 서울시가 알고 있었다는 거 사실은. 집안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이거 사고를 피하시려면 민원을 무릅쓰고 여러분들이 공개를 당해야 됩니다. 그럼 어쩌면 여러분 집이 해당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뚜껑을 여실 거냐 안 여실까 문제는 시민들의 몫이긴 해요. 근데 또 이게 워낙 또 그 가격이나 뭐 이런 거에 뭐 부동산 시세에 영향도 막 받기도 하고 최근에 또 싱크홀 난 데들 뭐 인근에 뭐 갑자기 뭐 매수 거래가 뭐 막 끊겼다 뭐 이런 얘기들 막 언론에 나오니까 또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불안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년 전쯤에 한참 강남 홍수를 예언한 것처럼 책을 내가지고 4개월 전에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그 의무적 공개를 하거든요. 부동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여러분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일이 아닌 거다. 알고 이거를 감안해서 거래하시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래는 정정당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없는 거 치고 없는 거 셈 치고 거래하시면 사실은 부당한 거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 그거는 발상이 잘못됐다 생각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할 때마다 댓글에 이제 우리 동네가 어떠고 저떠고 하시는데 검색하면 나온 얘기를 자꾸 없는 거 취급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늘 소비자 위주로 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은 최대한 방어수단을 가지고 들어가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곤 하죠. 그럼 이번에 또 이 강남이라는 네. 좀 이제 뭐 두꺼운 책이요. 두꺼운 책을 또 쓰셨는데 사진이 많아서. 이 강남이라는 거에 대한 뭐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뭐 그런 책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 강남에 오래 살기도 했고 물론 네. 세입자로 살아서 집주인의 보는 강남하고도 다른 입장일 겁니다. 그리고 강남에 안 살아본 사람들이 느끼는 강남하고도 좀 다른 이미지. 네. 제3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랄까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게 정부가 강남을 너무 키웠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게 절반의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이 책 핵심 중에 하나죠. 아, 초기에는 분명히 키웠어요. 네. 근데 그게 영등포부터 성남까지 여러 강남을 키웠는데 그중에 요 강남이 특히 정부 기관들을 보내서 지금의 세종처럼 만들려다가 중간에 스톱했다. 네. 국제정세가 바뀌어서 강남 가지고는 북한이 공격했을 때 위험하니까 더 내려가자. 그래서 과천 만들고 세종 만들게 되는. 그래서 중간부터 정부는 관심을 끊어버리고 네. 이때부터는 시민들의 자본주의적 열망이 뭉쳐서 여기까지 도달한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말할 때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때 장난 얘기를 많이 듣는 거는 사실은 시장만 본 거고 끝을 안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걸 다 봐야 됩니다. 정부 잠깐 개입했다고 이게 모델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싱크홀 같은 것들도 결국에 이제 도시가 팽창되고 이제 뭐 교통이 계속 뭐 이제 한 곳에 막 밀집되다 보니까 뭐 계속 지하철도 만들고 그렇죠.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발생이 되는 걸 텐데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이 강남이라는 곳으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욕망들이 이제 몰려갔다. 시민들의 어떤 뭐 그렇죠. 자발적으로 그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부가 손을 뗐는데도 여기로 몰리는 이유. 초기에는 정부든 시민이든 강북에 살면 위험하다라는 거. 아, 전쟁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네. 제가 늘 올 때마다 강조하는 거지만 한국의 신도시는 지금도 군사적인 협의를 거쳐서 만들어져요. 네. 최근에도 압구정 쪽 재건축하는데 강남 일부 지역 국방부가 연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빌딩 위에는 지피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근데 거기 조합원 분들이 무슨 소리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네. 원래 강남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북을 빨리 피해야 된다는 거는 정부가 등을 떠민 게 아니라 시민들도 알아서 앞다퉈 간 거죠. 또 다리 끊기면 큰일 난다라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진짜 부자들은 안 움직였다는 게 한남동, 성북동, 이런 뭐 보광동, 도둑거리라고 도둑이 아니면 이렇게 부자 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 데는 남은 거고. 근데 강남은 정부가 75년쯤에 손 뗐는데 그 뒤에도 계속 굴러간 거죠. 그래서 80년대 초가 되면 각종 보고서에 이미 서울의 부자들이 강남구로의 이동이 현저해졌다. 이때 말하는 강남구는 서초구와 강남구를 합쳐서 그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거의 45년쯤 이어지고 있는 게 이 강남이라는 불패의 땅의 탄생인 거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남도 조성된 지가 오래됐고 오래됐죠. 물론 뭐 어느 정도 유지 보수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싱크홀이라든지 뭐 홍수 이런 것들은 또 계속 반복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싱크홀 나고 막 홍수 나니까 저기 뭐 살기 힘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했었는데 그거는 좀 관계없는 거죠. 관계없는 거죠. 제가 답사가지만 네. 부동산 책을 쓴 게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하는가 네. 말씀드렸지만 사기 좋은 곳하고 살기 좋은 곳은 다른다고. 그 뉴욕도 보면 맨날 그 땅 가라앉고 있거든요 지금. 네. 특히 지하철 많이 돌아가지고. 근데 그 못 살아서 난리잖아요. 그 런던도 그렇게 위험하고 그런데 다 살고 싶어한 거 아닙니까? 부동산은 심리라 네. 여기가 이미 비싼 곳이 됐고 좋은 곳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그 정말은 돈이 많으시면 여기는 투자용으로만 빌딩 하나 사시고 빌딩이든 집이든 집은 저 단단한데 서울 강북이나 용인 같은데 처인구 같은데 땅 좋습니다. 네. 그런 데 사시는 것도 권하긴 해요.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 또는 그 약간 반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지만 등산 좋아하는 분들은 집만 강남에 구입하시고 거주는 저 강북구 미아나 수유에 사시라고. 거기 아주 훌륭합니다. 순수한 의미의 훌륭한 곳이에요. 슬리퍼 신고 북한산 가니까. 네. 근데 그런 투트랙 전략도 필요하시지만 땅 갈았는다고 강남이 무너지지 않을 뿐더러 사실 더 심각한 데는 많이 있다. 바로 어제 그저께 뉴스에 인천 송도 네. 거기도 이제 바닷물 들어오고 있다고 오피스텔에 그 유명한 건설사가 만들었는데도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산도 그렇고 그 경상남도에 대규모 신도시인 양산시 물금 신도시라고 거기는 목욕탕이 지하수를 못 뽑게 해요. 지하수 뽑으면 땅 갈아낸다 그래서 전국에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남이 그런 식으로 봤을 때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약간 좀 그거는 강남 제발 망해라라는 고사를 지내고 있는 게 가까운 거죠. 아니 말씀하신 대로 송도는 완전 매립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찌 보면 지금 잠실 뭐 이쪽 훨씬 심해요. 송파보다 더 좀 심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강이고 그쪽은 바다니까. 네. 물론 국제도시 만든다고 신경을 많이 쓰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의 여러 기관 택지에 비하면 좀 안전한데 그래도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사실 아마 더 많은 걸로 듣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다들 쉬쉬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예방하고 만약에 사고가 터지더라도 어쨌든 빨리 복구를 하고 유지 보수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런 건 결국에 다 돈 아니겠습니까? 돈도 돈이고 네. 민원도 있고. 민원도 있고. 저 책에 소개했습니다만 강남 홍수가 난 다음에
요거 물을 일단 받아두는 대규모 지하 시설이 필요한데 네. 그거 지으려고 하는데 옆에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 방해된다고 하지 말라고. 왜 하필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 아래 하냐고. 네. 그런 얘기도 있어서 지금 현재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보인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뭐 기후학자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네. 해보면은 더 앞으로 날씨가 더 안 좋아질 거고 뭐 비도 많이 오고 그렇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비도 많이 오면서 또 건조해지기도 극단적으로 하고. 간다고 그렇죠. 하죠. 이제 맞아요. 날씨가 극단적으로 가는데 맞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말씀하신 어떤 뭐 저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안 그러면 또 그렇죠. 과거처럼 그런 막 대홍수가 또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근데 만들 수밖에 없는데 못 만들게 하니까. 지금 필요한 데는 강남 이쪽인데 너무 취약 지역이라 네. 만들기는 서울 양천구에 만들었으니까. 그 유일한 대안이랄까 올림픽대로 지하에다가 만드는 방식이 얘기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뭐가 물 건너가냐면 올림픽대로 지하화가 물 건너가겠죠. 네.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문제입니다. 올림픽대로 지하화해서 한강 라면 먹으러 가기 편하고 그 대신에 집 뒤에 저수지가 있을 것이냐 그 네. 반대냐의 문제죠. 근데 또 거기다가 이게 지하 공사라는 게 또 이제 공사비도 만만치가 않아 가지고 공사비도 만만치 않고 그때 유지보수도 힘들고. 땅을 파면 팔수록 힘들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민감한 문제긴 하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싱크홀이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같이 어떤 뭐 인명 피해나 그렇죠. 이런 것들 뭐 아주 커다란 뭐 대규모가 발생할 때만 우리가 이제 인지하는 거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속이 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러면 반대로 막 겁을 먹거나 막 재산을 막 더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좀 너무 과한 걸까요? 확실히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많죠. 다만 예측이 가능한 곳들이 몇 군데 있다. 예를 들어 폐광산이 있는 근처는 좀 안 사시면 좋겠죠. 폐광산. 예, 폐광산이면 입구는 막았는데 속에 광배는 그대로거든요. 빈 네. 공동이. 근데 땅이 한 번씩 침몰해요. 함몰돼 버립니다. 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사고 자주 나요. 근데 광맥 지도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 KTX 턴투차가도 건드려가지고 공사 위치 바꾸기도 하고 그런 네. 거라. 근데 그런 데 대충 압니다. 여기 큰 것도 있었다. 아마 그런 일 없을 것 같긴 한데 설해마을이 있는 서초구 반포 네. 이쪽도 원래 텅스텐 광산이 있던 곳이라 아, 서울에도 광산이 있었어요. 예, 여기 한때 한반도 전체 뭐 몇십 %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텅스텐 산출해서. 그래서 그런 데들은 좀 땅 파실 때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특히 강남 지역의 땅은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언덕이면 언덕대로 광맥이 있거나 그렇고 오금동 같은 데도 금광 있었고 네. 아니면은 모래사장이고. 그래서 지난 롯데타워 지을 때 네. 롯데타워 때문에 싱크홀 난다 그러는데 그거는 거기가 원래 전체가 모래사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알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리하실 건 아닌 거죠. 왜냐면 이제 그때 롯데타워 막 지을 때 실제로 이제 잠실에 살던 그 노인분들이 막 집 팔고 막 그러셨거든요. 겁난다고. 아니, 뭐 무너진다고 있죠. 근데 이제까지 모르셨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거기는 계속 그랬던 곳이라. 네. 그러면 이제 강남 얘기를 또 네.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여쭤보면은 이제 과거 같은 어떤 그런 그 막 물 잠기고 침수하고 했던 일들이 또 반복될 거로 보세요?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대비가 됐다고 보세요? 대비가 전혀 안 됐다고 보죠. 근본적 상황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네. 10년에 한 번씩은 큰 물난리를 관찰했고 겪어왔는데 네. 또 나지 않겠습니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게다가 기상이변은 좀 더 심해지고 있고 강남이 좀 저지대이기도 하고 강남 저지대인 강남이 있고 고지대인 강남이 있죠. 저지대인 강남은 계속해서 22년 홍수 때 어느 빌딩에 차수벽 설치했잖아요. 네. 또 노화의 방주라고 네. 그런 식으로 대비해야죠. 돈입니다. 근데 돈이 그거 한번 대비하면은 안심인데 네. 그거 아깝다고 안 했다가 차량들 침수한 거 보상하실 거면 차라리 차수벽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될 네. 수밖에 없다. 더 심해질 겁니다. 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올 봄에 경북에서 산불 크게 났잖아요. 네. 앞으로 많이 날 거예요. 왜냐면은 그간은 원래 편현상에 따른 산불은 많이 났는데 해마다 났는데 그간은 겨울에 눈이 쌓였기 때문에 불을 잡아줬어요. 근데 이제 겨울에 눈이 안 내립니다. 점점. 네. 그러다 보니까 불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더 나아질까요? 아닌 거죠.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어 귀농 귀촌을 하시더라도 네. 제발 호수나 저수지가 있는 근처로 가셔야 돼요. 그거 따져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호수나 저수지 근처로 가야 예, 된다. 안 그러면 물이 없으면 그냥 타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분 카메라맨 작가분을 얘기를 들었는데 의성 쪽에서 몇 년간의 포트폴리오 다 날렸다고. 카메라 다 날리고. 그리고 농림부 장관분도 과수원하다가 다 태워 먹으시고 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당하는데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해안 침식도 심해지기 때문에 네. 동해안 갈 때도 집 살 때 주의하셔야 되고 잘못하면 여러분 집 아래까지 깎여요. 아니 요즘에 그런 댓글들이 간간히 달리거든요. 부산 뭐 송도 이제 그러니까 해안선이 막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조만간 뭐 거기 다 섬된다 뭐 이런 얘기가 그거는 그 정도는 아니고 다만 이제 뭐 LCT 이런 문제인데 네. 거기는 워낙에 이제 부산에서 밀고 있는 땅이라 먼 거리에다가 안 보이게 제방이랄까 지금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네. 어쨌든 뭐 벽을 세워서 파도 막을 수 있는 걸 네, 세웠죠. 네. 원래 그 앞에다 세웠어야 되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하고 상가 주민들이 바다뷰 안 보인다고 오션뷰 주장해서
머리 세운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 불만 많습니다. 왜 우리 세금으로 저 사람들 뷰를 잡아줘야 되냐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대비하고는 있어요. 근데 송도는 그리고 서해안이라 서해안과 동해안은 상황이 다르죠. 서해안은 사실 호수라서. 근데 동해안은 그냥 외해이기 때문에. 남해안도 대략 고흥 서쪽 동쪽이 바다 상황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외해로 열리고 이런 것들은 전원주택 사시거나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좀 바다가 갇혀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안심하시고 구입하셔도 되는. 그러니까 서해 쪽은 뭐 그래도 조금은 나을 수 있는데 그렇게 파도가 대규모로 오진 않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중국이 원자로 사고가 나면 그 걱정은 하셔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뭐 어디 동서남북을 봐도 이게 뭐랄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데가 많이는 없어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지형도 뭐 험난하고 뭐 그런 거 있기도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뭐 강남 땅 팔고 할 건 아닌 거죠. 어디든 위험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인명 피해 같은 것들도 어쨌든 좀 최소화를 해야 될 그렇죠. 텐데 앞으로 또 지하 공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GTX나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죠. 네. 그 GTX는 다 할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다 뭐 또 이제 아파트 지어도 다 지하도 많이 파고 이제는 점점 더 뭘 해도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지방에선 그럼 조금 뭐 조심해야 된다 하는 지역을 그 아까 싱크홀 이쪽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지역이 어디라고 하셨죠? 워낙에 유명한 거라서 이건 검색하면 나오니까 네. 부산과 김해, 창원 사이에 있는 에코델타 시티라든지 유명하죠. 네. 그쪽이 지역 언론들은 많이 공격을 했어요. 이거는 너무 안전을 좀 도외시하고 짓고 있다. 뭐 부산일보 측은 사상 두각이라는 말까지 썼으니까. 나중에 큰 뭐 사고 날 수도 있다. 아니, 짓는 중에 뭐 신호공단 이런 데 기울기도 했으니까요. 녹상공단이나.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동네 창원, 옛날 마산 수출 자유구역을 갔는데 그 국가가 사활을 걸고 지은 잘 지은 곳이거든요. 근데 우체국이 문을 닫았길래 가보니까 네. 집안 침하가 돼서 지금 폐업한다고 옮긴다고. 네. 그런데도 그래요. 원래 거기가 사람이 살기 좋으니까 간 게 아니라 늘 강조하지만 안보적 문제로 북한에서 먼 곳에 만들다 보니까 거기 억지로 만든 거라서 연락지방 문제가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에코델타 시티는 요즘엔 좀 얘기가 잦아들었습니다만 그게 정말 문제가 없어진 건지 있는데 쉬쉬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낙동강 좀 따라 올라가면 밀양 가는 길에 있는 양산 물금 신도시도 얘기가 좀 있고 목욕탕 물을 좀 제발 끌어올리게 해줘라 말아라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도 태화강역이라고 울산역 통도사 말고 네. 시내죠 태화강역이 그 역 앞에 버스 정장을 만드는데 침몰을 했어요. 그 정도는 무게를 못 견디는 거예요. 버스 무게도. 네. 거기도 보면은 울산에 원래 이제 산 동네고 한데 울산 공단 만든다고 울산 공업센터 땅을 많이 매립했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슬슬 내구연안에 다다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토목 공사를 하게 되면 또 이렇게 집안 침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도래한 어떤 연안이 도래했다. 그러니까 정말 처음부터 잘 지었으면 모르겠는데 네. 광양제철, 포항 포스코 광양제철 이런 데는 그 전두환 대통령 때 4월을 걸그졌거든요. 파일 많이 박으라고. 네. 파일 많이 박으면 돼요. 네. 근데 그럼 다 뭐겠습니까? 돈이죠. 다 돈이니까. 그래서 돈 문제죠.